형용사의 두 번째 용법은 서술적 용법이 되죠. 교재 275페이지에 서술적 용법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 설명했듯이 두 번째 서술적 용법.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어디서요? 동사, 그렇죠, 뒤에서나 아니면 목적어 뒤에서 결국 동사 뒤에서 주어를 서술하거나 목적어 뒤에서 목적어를 서술해주는 역할을 한다.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이름하여 서술적 용법이다라고 정리했죠. 자, 그런 예를 교재 275페이지에 예문을 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맨 밑에 The principal, 즉 그 회장, they choose this time, 그들이 이번에 선택한 그 회장은 is very young. 그 회장 다음에 is very young, 비동사 is 다음에 young이란 형용사를 썼죠. 그럼 동사 뒤에 형용사를 쓴 것은 주어를 보충하는 말이 되는 거죠. 매우 젊다. 그 다음 I found this tool very useful 하면 역시 very useful은 this tool이라는 목적어 뒤에 쓰였죠. 따라서 목적어를 서술해 주니까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하는 셈이 되겠어요. 나는 이 도구가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았다. When the firemen arrived, 그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 they realized the situation unfavorable. 이때 unfavorable 형용사는 the situation 목적어 뒤에 쓰였으니까 목적어를 서술해주는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그들은 그 상황이 매우 안 좋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서술적 용법이다라고 쓰게 된다 이 말이죠. 즉 문법적으로 보면 서술적 용법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호 역할을 하는 경우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게 되죠. 자, 페이지를 넘겨서 276페이지에 우리가 특히 서술적 용법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예문을 들게 돼요. 즉 I find the book. 자, 일부러 시제를 과거로 해서 found the book easily,와 I found the book. 자, easy를 비교해서 쓴다면 이때 자, 위의 구조는 어떻게 돼요? I가 주어, found가 동사, the book이 목적어. 그런데 easy는 부사니까 당연히 수식어가 돼서 결국 동사를 수식하겠죠. 나는 그 책을 쉽게 찾았다. 그렇죠? 쉽게 찾았다 이렇게 되죠. 반면에 I 주어, found 동사, the book 목적어. 근데 목적어 뒤에 형용사를 썼어요. 그럼 목적어 뒤에 형용사를 썼으니까 이건 뭐죠? 서술적 용법, 보호 역할을 한다. 목적어의 보호예요. 나는 알았다. 그 책이 쉽다는 것을. 밑에 것은 책이 쉽다는 내용이고 이거는 쉽게 찾았다는 내용이고 이렇게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특히 목적어 뒤에 부사를 쓰느냐 목적어 뒤에 형용사를 쓰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276페이지에 이제 대부분의 형용사는 물론 한정용법도 되고 서술용법도 되지만 서술용법만 쓰는 형용사를 보세요. 첫째, A로 시작하는 형용사. 이것은 시험 문제에 자주 언급되죠. A로 시작하는 형용사는 거기에 뜻이 absent, afford, 또 akin, alike, alive, alone, ashamed, asleep, awake, aware. 이렇게 A로 시작하는 형용사는 서술용법만 쓰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잠자는 사자라고 쓸 때 asleep, lion이라고 쓰면 틀리게 된다 말이죠. 왜냐하면 asleep은 명사를 꾸며주지 않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사자는 잠잔다 하면 the lion is asleep 이렇게 가능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A로 시작하는 형용사는 서술용법만 쓰인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 2번 의학이나 건강을 나타내는 형용사들, 즉 어지럽다, 아프다 이런 것들, 또 건강이 나쁘다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서술용법만 쓰인다는 것은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 전사나 부정사를 동반한 구형용사들이 있죠. 비형용사 꼴
be reliable, be likely, be found, be apt, be sorry 이런 것들은 역시 서술용법만 쓰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서술용법만 쓰이는 형용사는 특히 A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을 위시해서 기타 건강 따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건 가볍게 처리하고 넘어가고요. 자, 이제 277페이지에 용법상 주의할 형용사가 있다. 자, 여기선 용법상 주의할 형용사가 뭐냐? 즉, 어떤 단어는 용법에 따라서 같은 내용인데 다른 형용사를 쓴다는 거죠. 시험 문제 자주 보이게 되죠.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세 번째는 용법상 주의할 형용사들에 관한 문제가 되겠어요. 형용사들인데 자, 무엇 같은이란 말이 있다고 보자 말이죠. 무엇 같은. 그럼 이 같은이 명사 앞에 쓰일 때 한정적으로 쓰일 때는 뭐가 있어요? 아까 했듯이 like란 단어가 전사 역할도 하면서 무엇 같은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러면 like와 같은 말에 서술용법만 쓰이는 형용사는 a를 붙인 거죠. unlike. 그래서 무엇 같은은 한정용법은 like를 쓰고 서술용법은 unlike를 쓴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근데 물론 같으니 like나 unlike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게 되죠. 물론 the same을 쓰면 the same 이렇게 쓰면 the same이 같은이 돼요. 그러면 명사 앞에 쓸 때는 the same 명사가 바로 올 수 있거나 to를 붙일 수가 있죠. 또 the same이 그대로 서술용법으로도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the same 있구나. 그 다음 the same 말고도 similar란 단어가 같은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게 되죠. 그럼 similar가 서술용법으로 쓰면 similar가 그대로 되겠죠. 그럼 만일 similar를 명사 앞에 쓰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사 to나 with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사 to with, 물론 사람일 때 with, 사물일 때 to를 써서 similar to with 이러면 한정용법에 쓰이는 것이고 similar 자체를 쓰면 일반적으로 서술용법의 개념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similar가 무엇 같은의 의미를 갖는, 그럼 지금 무엇 같으니 like와 unlike가 가장 기본적이지만 the same to 또 아니면 similar to with나 similar 이 개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 예문을 통해서 본다면 This style is somewhat like yours 하면 이 문체는 다소 당신이 것과 같다 이렇게 됐고요. The two style are alike 하면 그 두 문체는 같다라는 개념이죠. 이걸 만일 The style is similar to yours 라고 쓰면 역시 이 문체는 당신의 것과 같다. The two styles are similar. 그럼 두 문체는 같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단 용법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무엇 같은의 like와 unlike 그 외에 the same이나 similar 함께 연결해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무엇할 가치가 있는도 시험 문제 자주 동원되죠. 무엇할 가치가 있는 때 명사 앞에서는 worth를 쓴다 이 말이죠. worth 이렇게 쓰면 뒤에 명사나 대명사 아니면 동명사가 동반돼서 근데 만일 서술용법으로 가치가 있다 그냥 이렇게 쓸 때는 worthy y를 붙이게 돼요. 즉 be worthy 그럼 무엇할 가치가 있다 그러죠. 근데 이 be worthy도 가끔 명사를 동원할 수가 있어요. worthy가 서술적 용법인데 이게 명사를 동반하면 오브 명사를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참고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죠. 자, 이 예문을 통해서 보세요. This book is worth $2. 이 책은 $2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됐죠? 자, 이때는 worth가 한정용법이죠. This candle, 이 촛불 지폐는 was worthy. 즉, 가치가 있었다. 이런 경우로 정리를 하고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재민을 할 때 funny와 fun에 관한 거죠. funny는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용법에 fun 하면 서술용법에 쓰이는 말이죠. 또 네 번째 걱정하는 두려워하는 할 때 awful 하면 명사를 수식할 때 쓰고요. afraid는 서술적 용법으로 쓰인다. 이런 것들은 용법에 따라서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서 기억할 형용사들이죠. 자, 다음은 278페이지에 용법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형용사. 역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present이죠. present 단어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흔히 present 하면
물론 명사로서는 선물도 있지만 이 present의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뜻은 뭐죠? 출석하는, 참석하는 이렇게 되죠. 그럼 present이 출석하는, 참석하는 것은 서술용법이고 만일 present이 한정적으로 쓰여서 명사를 수식하면 현재의 아니면 당면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자, 이렇게 용법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present 외에 몇 개의 단어가 있죠? 자, 그럼 교재를 보면서 정리해 보세요. 자, 이제 certain 나오죠. certain은 우리가 sure 편에서 아까 했듯이 확실한 틀림없는 이것은 서술용법이죠. 그럼 certain이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일 때는 어떤의 뜻으로 쓰이더라. 이런 것 참고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죠. 자, 다음은 세 번째 apt라는 단어가 있는데 apt 역시 한정용법일 때는 알맞은이죠. 명사를 수식할 때는 알맞은. 그리고 서술용법으로 쓰면 be apt to 이럴 때 무엇 하기 쉬운, 무엇 할 것 같은 이런 의미로 쓰임을 알 수가 있게 되겠어요. 다음 일 단어가 있죠. 일은 일반적으로 명사를 수식할 때는 나쁜의 의미를 갖게 되지만 서술적 용법일 때 이것은 아픈이다. 즉 누가 얼마 동안 아프다 이럴 때 일을 쓰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다음 다섯 번째 late라는 단어가 있죠. late 역시 일반적으로 늦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서술적 용법에 쓰일 때죠. 누가 늦었다 이럴 때 late를 쓰게 되죠. 그런데 late가 명사를 수식하게 되면 작고한, 죽은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게 되겠어요. 참고해서 보라 이 말이죠. 다음 여섯 번째 ready가 있죠. ready. 그럼 ready 하면 준비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서술용법에 쓰이는 말이 되겠어요. 그럼 ready가 명사를 꾸며줘서 ready answer 하면 즉각적인 대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ready는 명사를 수식할 때 즉각적인 즉시의 경우가 정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용법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는 형용사들이 있는가 하면 용법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형용사들이 있다. 이것이 형용사의 두 가지 용법과 거기에 따른 몇 개의 주의할 단어들에 관한 연습이 된 셈이죠. 자, 그럼 형용사편 이제 세 번째 사항이 수량사에 관한 문제가 되겠어요. 수량사는 물론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제 가볍게 처리할 문제니까 몇 가지 주의할 내용들을 살펴보죠. 먼저 수량사는 양화사를 볼 수 있는데 양화사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미 부정대명사 편에서 배웠던 내용들 중에 많은 양화사가 존재하지만 이제 그건 이미 다 배웠으니까 여기서 양화사 하면 많은에 관한 문제, 또 두 번째 적은에 관한 문제, 세 번째 다양한에 관한 문제, 또 아니면 물론 여러 가지 자, 이런 정도의 양화사만 여기서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많은에 관한 문제, 이것은 자주 시험 문제 등장하고 여러분들도 익히 하는 내용들이니까 같이 보시면서 중요한 거 체크해가면서 정리해보자. 자, 279페이지에 양화사는 대명사 편에서 따른 one, another, other, some, any, most, both, all, each, every, either 이런 부정대명사가 사실은 다 양화사지만 여기서는 거기서 다루지 않은 것만 하자 이 말이죠. 첫 번째 많은의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있어요? 수 개념의 many와 양적 개념의 뭐가 있다. 당연히 many는 수 개념이니까 복수 취급이 된다. 이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many를 강조해서 어떻게 써요? a good many 이렇게도 many예요. a good many, a great many 마찬가지로 many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there are many books 즉 많은 책들이 있다. on the desk 책상에 a great many accidents 대단히 많은 사건들이 remained unsolved 미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되죠. 자, many는 복수 개념에다가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노트 부분에 중요한 내용 있죠. 1번 색연필 표시에서 many 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many 어는 many의 뜻은 가지고 있지만 단수 명사가 오고 단수 취급이 된다. 자, many 어는 단수 명사가 오고 단수 취급이 된다. 아주 중요하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면 many books라고 쓰면 books 여기에 on the desk 많은 책이 책상에 있다 하면 뭐라고 써야 돼요?
이때는 당연히 수 개념이니까 복수 취급이 된다. 이건 수일체에서도 이미 했어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지만 many of 그리고 under this 하면 이때는 같은 내용을 의미하고 있지만 many어는 단수 취급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라 이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 a number of. 이 a number of은 many의 뜻이다. 따라서 복수 취급이 되지만 the number of 하면 이것은 무엇의 수니까 추상적 개념이 돼서 단수 취급이다. 이것도 또 주의가 되죠. There are a number of cars on the street 하면 거리에 많은 차가 있다 해서 복수 취급이 되죠. 그렇지만 the number of cars on the street 거리에는 차들의 숫자가 이때는 숫자니까 단수 취급이 돼서 이절로 하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many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 much에 관한 내용. much는 양 개념의 불가산 명사니까 그리고 따라서 much와 또 같은 말이 뭐 있죠? a good deal of, a great deal of 이런 것들이 much의 개념으로 정리할 수가 있게 되죠. 다시 말해서 there is much food 즉 많은 음식이 있다 left by the student 학생들에 의해서 남겨진 또는 a great deal of material 많은 물질이 is needed 요구된다 to make the food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much의 개념으로 쓰인 말이 a good deal이나 a great deal of이 될 수도 있고요. 노트북에 보시면요 an amount of이나 a quantity of도 much가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a quantity of oil 그럼 많은 기름이 is wasted 낭비된다 매년이라는 의미로 정의할 수 있게 되죠. 그것은 many와 much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중요하지만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페이지를 넘겨서 280페이지에 a lot of이나 lots of, plenty of 있죠. a lot of이나 lots of, plenty of 물론 익히 아는 내용이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 a lot of이나 lots of이나 plenty of 이것은 뒤에 오는 말에 따라서 many도 될 수 있고 much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a lot of books 하면 이건 many books가 되니까 복수로 보는 거죠. 많은 책들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 a lot of 많이 하면 이때는 many 많이가 아니라 much 많이가 돼서 is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 정리가 되죠. 다음 a lot of에 형용사만 오면 of를 붙이지 않게 되죠. 그는 훨씬 더 친절하다 할 때 he's a lot of kind가 아니라 he's a lot kind라고 써야 된다. 그런 거 참고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다음 many와 much를 이용해서 같은 수와 같은 양을 표현할 수 있는데 같은 수 할 때는 as many 물론 부정문에서는 so many를 써. 같은 양 하면 as much 또 부정문에서는 so much를 쓰는데 자, 예문을 보세요. I bought 2 books 나는 2권의 책을 샀어요. 그리고 그만큼의 공책을 샀다. 그럼 거기다 2 notes를 또 쓸 필요 없이 이때는 as many notes 라고 쓰면 그만큼의 공책들이 정리가 되겠죠. 또 I bought some fruits 나는 약간의 과일을 샀고 그만큼의 음식을 샀다. 이것은 같은 양이니까 as much로 정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같은 수 또는 같은 양의 개념의 표현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많은의 many much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죠. 자, 그런가 하면 다음 적은에 관한 문제. 자, 다음 두 번째 적은에 관한 문제. 자, 적은하면 역시 수적 개념과 양적 개념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수 개념의 적은, 수 개념의 적은과 양 개념의 적은이 있는데 수 개념의 적은하면 역시 few와 a few에 관한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양 개념은 little과 little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few와 a few, little과 a little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 역시 기초사항이지만 중요하므로 꼭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1번 내용 적은 조금의 의미를 나타내는 수 개념은 a few를 쓰고 a few는 긍정 의미가 된다 이 말이죠. 조금 좀 있다 이 말이죠. 반면에 few는 부정 의미가 된다. 무슨 말이냐? I have a few friends here 하면 나는 여기에 친구가 조금은 있다는 뜻이에요. I have few friends here 하면 나는 친구가 여기에 거의 없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물론 양적 개념의 little, a little도 똑같죠. a little 하면 긍정 의미를 갖게 되고 li를 하면 부정 의미가 되는 거죠. 즉 a를 붙이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There is a little money in the bank account.
은행 계좌에는 약간의 돈이 있다. 어리를 많이. 물론 이 약간이 썸보다는 적은 거예요. There is little water to drink in the bottle. 병 속에는 마실 물이 little water니까 거의 없다. 그래서 little과 few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부정관사를 붙이면 긍정의미 약간 있다는 뜻이고 부정관사를 안 붙이면 거의 없다는 뜻인 걸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물론 거기 참고문처럼 어리틀이 형용사 말고 부사로서 다소라는 뜻도 쓸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I'm a little tired 하면 나는 약간 피곤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few와 a few, little과 a little에 관한 문제가 되는데 이 few와 a few, little과 a little의 관용적 구문 281페이지를 보세요. 만일 not a few, no few, quite a few 이렇게 쓴다면 자, few 앞에다 not a few 이 not a를 줄여서 no few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물론 강조해서 quite a few 이렇게 쓰면 이거는 적다는 뜻일까 많다는 뜻일까 이게 문제죠. 그럼 not a few는 적지 않은 이들인 거야. 또 no few도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quite a few 하면 근데 quite a few 하면 꽤 적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꽤 적은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은 상당히 많은 따라서 many의 의미가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Not a few, no few, quite a few 하면 many다. 그러면 만일 not a little 역시 적지 않은 이죠. no little 적지 않은 quite a little 이렇게 쓰면 상당히 적은 같지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 역시 much의 뜻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어를 붙였을 때 또 quiet를 붙였을 때 많은의 의미가 되는 이 관용적 표현은 주의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참고로 보시면요. 자, 거기에 참고 내용 있죠. only few, but few 거의 없다는 뜻이죠. 관사를 안 붙였으니까 only a few, but a few 이건 아주 조금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 only few, but few, only a few, but a few 이런 것들은 보통 잘 안 쓰고 그냥 보통 but few를 많이 쓰게 정리가 되죠. 자,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only a few people 하면 아주 적은 사람만이 really, really happy in their life 그들의 삶에서 진정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거의 없다 할 때는 only few보다는 but few가 더 쓰인다는 것을 참고로 볼 수가 있죠. 다음 세 번째 various에 관한 문제가 정리가 되죠. 자, 이 various라는 단어는 various 이것은 variety와 같은 말이 되겠어요. variety of 즉 다양한의 의미다. 그런데 이 다양한이라는 말이 우리말의 의미로 봐서 도대체 수개념일까 양개념일까 다양한 수개념일까 양개념일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럴 때 다양한은 수개념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복수명사가 동반되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죠. various나 variety of은 수개념이니까 복수명사 동반된다는 거죠. 또한 참고로 several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건 여러 가지 물론 그것은 수개념임을 쉽게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various와 several 두 단어는 수개념에 관한 양화사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예문을 통해서 보시면요. There are various opinions on the plan. 그 계획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라고 정리가 됐죠. 이것은 물론 다음과 같이 There are various 대신 a variety of opinions라고 써도 마찬가지 표현이에요. 또한 several spectators 즉 몇몇 구경꾼들이 여러 명의 구경꾼들이 ran on the stage 무대로 뛰어올랐다. 그래서 various와 several이 수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럼 양화사에서 많은에 관한 문제, 적은에 관한 문제, 또 다양한과 여러 가지에 관한 문제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281페이지 중간 이제 수사, 기타 수사에 관한 문제. 물론 수사야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형용사의 대표적인 경우인데 첫째 기수가 있겠죠. 기수는 열과하는 수를 말하겠죠. 근데 이 기수 표현에서 자, 한국 사람은 특이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계산력에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그런 한국인들에게 고질병처럼
잘못된 개념이 이거야. 자, 만일 한국의 대부분 학생들에게 이 숫자를 주면서 읽어봐라 라고 하면 한 번에 딱 여기서부터 읽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죠. 왜 이렇게 많어? 길어? 하면서 이걸 이렇게 따져요. 1, 10, 100, 1000 거꾸로 다 따지고 이걸 이렇게 수를 세게 되죠. 자, 그러면 한국인들은 왜 수를 이렇게 불편하게 세고 있을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정치가들이 무조건 잘못 받아들인 탓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가나 학자들이 이걸 잘못 받아들여서 그렇죠. 원래 한국의 수는 표기도 4자리 그리고 읽기도 4자리로 읽었어요. 4자리로 읽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이 세개 표기 단위로 일치를 시킨다 해서 현재는 오늘날은 표기는 3자리, 읽기는 4자리 단위를 사용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영원히 수에 약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쉽게 말해서 만일 수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옛날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보자 이거죠. 4자리에 표기가 돼 있다. 4자리에 표기가 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금방 이것이 만, 억, 조임을 금방 할 수 있어요. 따라서 123조 4567억 8912만 3456이라는 수를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자릿수 하나만 바꿔놓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헷갈리게 된다. 이것은 결국 영어의 자릿수지 우리의 자릿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영어에서는 어쨌든 3자리를 기본 단위로 하고 첫 번째 다우전을, 두 번째 밀리언을 이렇게 쓰게 되죠. 그리고 밀리언이 2개 있다 해서 이제는 9번째는 바이 밀리언을 줄여서 빌리언, 그 다음 12번째는 트라이 밀리언을 줄여서 트릴리언 이렇게 쓰는 것을 참고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것이 기수의 열거 방법이죠. 그리고 특히 기수는 10단위와 1단위 사이에 하이픈을 사용하는 것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 100단위 뒤에 and를 붙여 읽기도 하는데 이것은 물론 생략하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참고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서수, 물론 순서의 수를 말하는데 특히 철자 표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11번째 하면 11스, 12번째 하면 12스 이렇게 되죠. 그런데 21번째라고 쓸 때 그럼 21에다 th를 붙이는 게 아니고 21st라고 읽는 것 주의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특히 서수에서 주의가 되는 내용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282페이지에 원래 서수는 덜을 늘 동반하지만 구어체나 아니면 일반적 편에서는 덜을 안 붙이는데 그 무슨 말이냐, 거리 표시의 서수 또 관용적 구문에서 이럴 때는 덜을 안 붙인다는 것도 참고해서 볼 수가 있죠. 다음 세 번째 분수. 분수는 표기할 때 어떻게 써야 돼요? 분자는 기수로, 분모는 서수로, 그리고 분자가 2 이상일 때는 분모에 s를 붙이는 것. 이건 여러분들이 흔히 안다 이 말이죠. 3분의 1은 1/3로, 3분의 1은 2/3로, 2와 5분의 1은 2 and 1/5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죠. 근데 구어체에서 이거는 사람들이 잘 안 쓰는데 미국식은 그냥 둘 다 기수로 읽어요. 그리고 바이를 붙여서 3분의 1은 1/3 이렇게 읽기도 했는데 이것은 지금은 거의 안 쓰인다. 또 이제 어떤 특수한 이런 직업에서만 쓰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소수는 데시멀이라는 숫자를 붙이죠. 그래서 데시멀 포인트를 쓰는데 물론 소수 이하는 한 자리씩 읽게 되죠. 0.25는 0.25라고 읽게 되죠. 그 다음 배수나 횟수. 배수나 횟수야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데요. 배수나 횟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배수나 횟수를 표기할 때 비교급을 써야 될까 원급을 써야 될까 이 문제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비교급 편에서도 하는데 우리는 이 나무는 저것보다 3배 크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무슨 말로 알아듣는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 나무는 저것보다 3배 크다. 근데 영어 입장에서 보면요. 자, 여기 A라는 나무가 있고 B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럼 이 A라는 나무가 저것보다 3배 크다 하면 저것보다 3배 크면
이렇게 커야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이 나무는 저것보다 3배 크다가 된다 이 말이죠.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 나무는 저것보다 3배 큰 게 아니라 저것과 같은 크기의 3배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것과 같은 것이 3개 있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배율 비교는 반드시 원급 상태로 하게 된다. 이것은 뒤에 비교편에서 더 자세히 연습할 거니까 참고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283페이지까지 연결돼서 배수사 구문이 있는데, 자, 이것은 그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비교급에서. 자, 기타 수식 읽기. 더하기는 플러스나 and로 하고, 빼기는 마이너스나 from을 써서 정리하고요. 곱하기는 times, 나누기는 divided by를 쓰고, 제곱은 squared, 세제곱은 cubed, 외제곱은 to the fourth 등으로 쓴다 하는 것 참고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연도표기. 연도표기를 옛날에는 정확히 2자리씩 이렇게 끊어서 읽었지만 요즘 그냥 2000 단위가 있다든지 할 때는 3자리 일반 기수 방법을 쓰기도 한다는 것 참고로 기억을 해야 되시고요. 전화번호는 1자리씩, 또 왕일기는 왕더 서수의 개념으로 쓰인다. 이런 것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그 다음 284페이지에 온도는 영상은 어버브, 영화는 빌로우를 붙여 정리할 수가 있죠. 반면에 6번째 시간 읽기. 이건 여러분들이 생활영어 구문에서도 많이 했지만 시간을 읽을 때 to 무엇과 past 무엇을 전사를 사용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is turn to turn 이렇게 썼을 때 is turn, past turn. 자, 이렇게 썼을 때의 차이점은 뭘까? 이때 to를 쓰면 향한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10시를 향한 10분, 즉 10시 10분 전을 말하게 되니까 9시 50분을 말할 것이죠. is turn, past turn, 즉 10시를 지난 10분이니까 10시 10분의 경우를 말하게 되죠. 그래서 전사를 사용해서 to가 향한이고 past가 지난 이렇게 쓰지만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쓸 때는 9:50 또 아니면 turn 10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니까 이건 별로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수사에 관한 문제까지 전부 정리하면 형용사편에 관한 문법 내용이 전부 정리가 되는데, 자, 284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이런 것이 거기에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이 내용은 새롭게 부과된 내용인데, 네 번째, 형용사 동반 어구 정리 이렇게 해서 형용사를 동반한 수가 있는데, 첫째는 비동사 뒤에 형용사를 동반한 형태들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 두 번째 가주어, 진주어, 구문. 저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형용사 동반 어구는 뭐냐면 비동사 뒤에 형용사를 쓰는 형태는 두 가지죠. 첫째, 비동사, 형용사, 전치사. 자, 이런 구조와 그 다음 두 번째, 비동사, 형용사, 부정사. 자, 이런 두 가지의 경우로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이것이 비동사 동반 형용사구를 말하는데요. 자, 비동사 형용사 전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동반될 때는 뒤에 전사를 동반하고자 할 때는 일반적으로 오브를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고들이 가장 많아요. 수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고가 아니라 가장 이 구조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요. 교재 284페이지 중간쯤 되죠. Be afraid, be ashamed, be considerate, be convinced, be desirous, be devoid of, be empty of, be envious of, be free of, be glad of. 이런 식으로 비형용사 오브가 기본 꼴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m afraid, 걱정이다. 늦어서 할 때
전사가 생각 안 나면 be 형용사는 of가 기본 전사 돼서 I'm afraid of being late. 늦어서 죄송합니다. 또 they were convinced. 그들은 확신하고 있다. of their success. 그들의 성공을. 이렇게 써라 이 말이죠. 그럼 be 형용사 of 말고 be 형용사 at이 되는 경우도 있죠. 2번. 이것은 주로 숙달이나 감정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죠. 감정, 숙달. 그래서 익숙하다 할 때 be good at, 또 서툴다 할 때 be bad at 이런 것을 쓴다 이 말이죠. 또 역시 익숙한 숙달된 be proficient at 이렇게 쓰고요. 그럼 놀라다 할 때 이 말 많이 쓰죠. 당황하다, 놀라다 할 때 be alarmed at, be astonished at, be astounded at, be frightened at, be surprised at, be puzzled at, be embarrassed at 등을 정리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것이 be 형용사 at을 동반하는 수거들이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3번 be 형용사 about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주로 걱정, 관심의 경우에 이런 about을 동반하게 되는데 be anxious about, be annoyed about, be concerned about, be worried about, be careful about, be crazy about, be enthusiastic about을 정리하게 되죠. 그럼 예를 들면 Tom is anxious about success. 탐은 성공에 갈망하고 있다. 또 Cass is crazy about ice cream. 캐스는 아이스크림을 하면 사족을 못 쓴다. 이런 식이죠. 또 4번처럼 be 형용사 for를 동반할 때가 있죠. for는 주로 축하 또는 명성, 적합성 이럴 때 be 형용사 for를 쓰게 돼요. be famous for, be celebrated for, be known for, be suitable for 이런 것에 쓰이고요. 또 be fit for 마찬가지죠. 그런 건 향하다는 말에 be bound for, be headed for 등을 정리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런 건 5번째, be 형용사 in을 동반하는 경우는 관심과 종사, 몰두에 관한 경우죠. be concerned in, be interested in, be employed in, be engaged in, 종사하는 거죠. be absorbed in, 몰두하는 거죠. be lost in, be buried in, be indulged in, 역시 몰두함을 의미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물론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암기할 내용은 아니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비형용사 전사의 수거들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것을 개략적으로 살피시면 되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 286페이지에 비형용사 with가 있는데 with는 주로 만족이나 충족을 나타낼 때 BPP with를 써요. 비형용사 with, be contented with, be delighted with, be pleased with, be present with, be satisfied with, be covered with, be filled with 이렇게 쓰죠. 근데 그 밑에 be familiar가 있죠. be familiar는 with를 쓰면 뒤에 사물, to를 쓰면 사람이 와요. be familiar, with는 사물, to는 사람. 근데 be similar는 오히려 to를 쓰면 사물, with를 쓰면 사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죠. 자, 지금 be familiar와 be similar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으니까 주의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비동사, 형용사 뒤에 부정사를 동반한 수거들이 또 있게 되죠. 이건 여러분들이 무엇 할 것 같다 할 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be apt to, 무엇 할 것 같다 이 말이죠. 또 그 외에도 be eager to, 열심히 무엇 한다 이런 개념이죠. be likely to, 무엇 할 것 같다. be liable to 이럴 때 쓰죠. 자, 그 외에도 거기에 보면 be afraid to, 아니면 be anxious to, 또 be glad to, 또 be happy to 이런 경우를 쓸 수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볼 내용이죠. 그리고 맨 밑에 be sure to와 be sure of의 차이. 이것이 시험 문제에 나온 적 있죠? 자, he's sure of succeeding과 he's sure to succeed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럴 때 be sure of은 주어가 스스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는 성공을 확신하고 있다. 근데 be sure to를 쓰면 이것은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는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다시요. be sure of은 그는 성공을 확신하고 있다. be sure to는 그는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그러면 비동사 동반 형용사 구는 전사를 동반하는 경우와 부정사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정사 동반 경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없고요. 특히 무엇 할 것 같다의 개념만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사를 동반할 때는 일반적인 전사는 of를 붙인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그 외에도 at이나 for나 또 아니면 about나 이런 것을 붙일 때 특징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7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가주어 진조꼴을 갖는 자, 두 번째 뭐냐면 가주어 진주어 형태가 진조가 있는데 이때 it 이렇게 쓰고 형용사가 있겠죠. 형용사. 그럼 여기다가 to 부정사를 쓰는 경우가 있고 또는 it 형용사 that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고 또 물론 to를 쓸 때 that은 전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that을 쓸 때 to는 전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주어 진조 구문이 주의가 되는데 자, 이걸 간단히 보실 필요가 있죠. 첫 번째 확실성 의미의 형용사. 확실성 의미는 거기에 명백하다, 확실하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또 할 것 같다 할 때는 it that는 가능하지만 절대 it to는 못 쓴다. 중요해요. It is certain 확실하다 that he will come to the party 가능하게 되죠. 근데 it is certain for him to come to the party는 쓰지 않는다 이 말이죠. 또 it is true 사실이다. 그가 정직한 것은 그래서 that his honest는 되지만 it is true for him to be honest는 틀리게 된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확실성 의미의 형용사 있을 때 가주어 진조는 it that지 이 to 부정사 아니죠. 반면에 난이도 의미의 형용사들 즉 쉬운 어려운 이런 형용사는 오히려 it that는 절대로 쓰지 않게 되겠어요. 자,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반면에 it to는 쓰게 된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죠. difficult나 easy나 dangerous, hard 또는 facile, perilous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it is difficult 하면 for him to solve the problem 그가 그 문제를 푸는 것은 어렵다 이건 되지만 it is difficult that he solves the problem 하면 틀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확실성 의미의 형용사는 가주어 진조 쓸 때 it that를 쓰지만 it to는 안 쓰고 난이도 의미의 형용사들은 it to는 쓰지만 it that은 쓰지 않는다. 이것 알 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역시 중요한 내용이죠. 이성적 의미의 형용사나 감정적 의미의 형용사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어요. 조동사에서 배워서 이 형용사가 형용사인데 이성적 의미를 나타내거나 옳다, 그르다, 적합하다, 알맞다, 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이죠. 또 감정적 의미의 형용사들 이상하다, 낯설다, 유감스럽다 이런 것들이 들어간 형용사일 때는 자, that을 동반하는데 이 that에 반드시 뭘 쓰라는 거예요. 반드시 should가 첨가된다. 첨가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성적 의미의 형용사랑 감정적 의미의 형용사는 가주어 진조 구문을 쓸 때 반드시 that을 뒤에 should를 첨가해야 된다. 자, 이 내용을 말하게 되죠. 물론 이 to를 쓸 수도 있게 되겠어요. 그건 별로 중요한 의미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재 288페이지에 이성적 의미의 형용사 쭉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감정적 의미의 형용사도 거기 나왔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이 문을 보세요. It is important 하면 that he should를 꼭 붙여서 he should be honest. 그가 정직한 것이 중요하다. 물론 it is important for him to be honest 해도 관계없다 이 말이죠. 또 it is reasonable 합당하다. that you should do the work 네가 그 일을 하는 것이 it is reasonable for you to do the work이라고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it is strange 이상하다. 그런 것은 감정적 의미의 형용사를 쓴 거죠. that he should marry him 그가 그녀와 결혼한다니 이것을 it is strange for her to marry him이라 쓸 수가 있다 하는 것 정리가 되죠. 자, 다음 네 번째 이건 약간 다른 내용인데 만일 자, 가주 it를 썼는데 여기 형용사가 사람 성질 형용사 성질 의미 형용사가 있다면 형용사들이 나왔다면 이거는 대설 부정사 요게 아니고 뭐 대설 부정사 이런 개념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의미상 주어를 말하는 거죠. 의미상 주어에 전사를 붙이는데 이 전사가 for 의미상 주어가 아니라 반드시 뭘 쓴다? of 의미상 주어를 쓴다. of 의미상 주어다.
이게 역시 중요하겠죠. 다시 말하면 사람 성질의 형용사가 나와 있을 때 가조, 진조 구문에는 의미상 조를 붙일 때, 부정사 앞에 의미상 조를 붙일 때 for를 붙이는 게 아니라 of를 붙이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돼요 말이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거기 288페이지에 맨 밑에 사람 성질 의미의 형용사들이 나왔어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쭉 한번 또 읽어보시고요. 289페이지 예문을 보시면요. It is very wise. 매우 현명하다. 네가 하면 현명한이 있기 때문에 for you라고 쓰면 틀리고 of you라고 쓰는 거예요. 네가 역시 to help the weak,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매우 현명하다. 이렇게 썼죠. 또 it is policy, 어리석다. of the government, 정부가 to place the public charges,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은 it's rude, 무례하다. of the accused, 피고가 to deny the previous statement, 이전 진술을 부인하는 것은 무례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했죠. 따라서 이성적 의미나 여기서 이제 사람 성질 의미의 형용사들이죠. 사람 성질 의미의 형용사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의미상 주 앞에 for를 쓰는 게 아니라 of를 쓴다. 이건 부정사 편에서 또 한번 정리를 해요. 자, 다섯 번째, 터프 이동이 가능한 형용사들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시험 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문법책에 언급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럼 터프 이동이 가능한 형용사들은 뭘까? 주로 정도 의미, 또 말 그대로 터프나 러프, 또 아니면 지루한, 뭐 이런 의미를 가진 형용사들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판별하냐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어요. 당신과 함께 지내는 것은 쉽지 않다. 자, 이걸 만일 영어로 써보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지내는 것은 쉽지 않다. 영어로 써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어떻게 써야 돼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주어가 뭘까? 근데 주어가 당신과 함께 지내는 것은 했으니까 가주어를 써보자 말이죠. It is not easy. 자, 쉽지 않다. 그럼 당신과 함께 지내는 것 됐으니까 to, easy, 쉬운, 어려운은 대설 동물하지 않고 부정사를 쓴다 그랬으니까 to stay, 당신과 함께 with 이렇게 쓰겠죠. 당신과 함께 지내는 것은 쉽지 않다. It is not easy to stay with you 라고 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때 내용상 당신을 주어로 해서 이 구문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럼 만일 이 구문을 당신을 주어로 써보자 이 말이죠. 그럼 어떤 용이 되겠냐면 You are not easy. 그리고 뒤에 to stay with가 남죠. 자, 이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즉, 이 부정사의 목적으로 있든 명사나 대명사가 문장의 전체 주어로 이동 가능하다. 자, 가조 진조 구문에서 물론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부정사의 목적으로 있던 명사나 대명사가 문장 전체의 주어로 이동 가능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는 형용사가 터프 이동이 이동 형용사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럼 터프 이동 형용사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두 가지죠. 여기에 형용사들이 터프 이동 형용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부정사의 목조가 존재해야 되고, 이럴 때는 터프 이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에 어려운, 또 쉬운, 또는 즐거운, 지루한, 재밌는, 즐거운, 가능한, 이런 불가능한, 이런 꼴로 나왔죠. 거친 했는데, 자, 예문을 보죠. It is not easy to please him.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 여기서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를 가주어 진조로 썼는데 it를 쓰고 투부정사를 썼죠. 이거를 he를 주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He is not easy to please 라고 쓴다 이 말이죠. 또 탐과 함께 일하는 것은 즐겁다. It is pleasant to work with Tom. 그럼 탐을 주어로 쓰면 Tom is pleasant to work with라고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또는
It is impossible to persuade Mary. 메리를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Mary is impossible to persuade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형용사 동반구에 대한 특강, 여기서는 즉 비동사 뒤에 형용사 동반됐을 때 어떤 전사를 동반할까 하는 문제와 그 다음 비동사, 형용사, 부정사 구조를 가진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 가주어 진조를 쓸 때 일반적으로 어떤 것은 it that를 쓰고 어떤 것은 it to를 쓰고 어떤 때는 that을 뒤에 should를 붙여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일반적으로 의미상 주어에 for를 안 붙이고 of를 붙일까, 또 어떤 때는 목적어의 부정사의 목적어가 문장 전체의 주어로 가는 그런 터프 이동이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본 내용인데, 자, 그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 자주 비치니까 여러분들은 꼭 주의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형용사편에서 중요한 것이 형용사의 두 가지 용법, 어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용법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든지 또 아니면 주의할 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정리해 두시면 돼서,